국민의힘에서는 앞서 얘기해 주셨던 단일화라든지 또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풀어야 될 숙제들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정식 취임하는 김용태 내정자는 윤 전 대통령 거취 문제 정리에 선제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거라는 예고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당을 위해서 헌신적 희생을 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하지만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고민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나서 좀 시간을 갖고 말씀드릴 테니 조금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취임하면 보다 조금 진일보된 발언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이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좀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진 탈당을 요구해 놓은 상황인데 정원재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당 분위기에서 좀 더 진일보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자진 탈당을 아직 공식적으로 요구한 건 아니고요. 당내 일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의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정식으로 지명되면, 추인을 받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는 어떤 식으로든 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왔던 분위기가 그렇고, 근데 이런 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한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선제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게 실제로 현실화되기를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든 아니면 한동훈 전 후보와의 협력이든 이거의 선제 조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이에요. 이게 완성되지 않으면 한 전 대표도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돕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대선 승리하기 위해선. 근데 이준석 후보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 완주할 거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정당과 어떻게 자신이 단일화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고려하면 이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빨리 정리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간들도 이 내용들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AR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국민일보 윤 전 대통령이 탈당, 그래 김문수 후보의 결정에 따르겠다. 김문수 후보의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메시지를 냈고, 중앙일보를 보면 전한길 강사의 입을 빌려서 윤 전 대통령은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재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저희 TV조선도 이러저러한 취재를 해서 기사를 보도한 내용들이 있는데, 필요하면 나를 언제든 밟고 가도 좋다, 뭐 이런 입장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요구를 한다면 탈당을 하겠다라는 취지 입장. 그러니까 자진해서 탈당할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은 아직 쉽게 보기 좀 힘들고, 요청을 한다면 탈당을 하겠다라는 내용과 자진 탈당할 생각, 탈당 자체를 할 생각이 없다라는 주장을 지금 전한길 씨가 전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오늘 비대위원장으로 정식 취임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를 좀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목소리도 과연 어떻게 좀 변화하는지도 조금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구 본부장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뭐 가능성은 세 가지죠. 하나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안, 아니면 빨리 탈당을 하라고 촉구하는 방안. 또 하나는 출당시키는 방안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왜 지금 이런 그 말들이 나오느냐 하면은 어느 쪽이 더 국민의힘의 그 김문수 후보 선거에 유리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그 장단점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거칠게 이 탈당이나 출당으로 몰아붙이면은 중도층에서 들어오는 흡수하는 그 표보다 기존 지지층이 빠져나갈 확률도 더 많아요. 더 많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때 그 탄핵돼서 대선이 치러졌죠. 그때 홍준표 후보가 나가서 지고 나서 홍준표 후보가 다시 당권을 잡았어요. 다시 당 대표가 됐는데, 자유한국당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가 지방선거 몇 달을 앞두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출당을 시켰습니다. 네. 강제 출당을 시켰는데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기존의 지지층이 이탈을 할 수 있는 이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가장 좋은 방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억지로 해서 출당을 하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네. 그때 탄핵 국면에서 어떤 이렇게 탄핵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컸거든요. 그렇다면 그 표심도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강제적으로 거칠게 하면 안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택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선택할까요? 어떤 입장으로 이제 19일 남았는데요. 그리고 첫 TV 토론회 이제 18일 이번 주 일요일에 열립니다. 그 토론회 전에는 입장을 좀 밝혀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당내에 어떤 이야기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맨날 스스로 탈당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힐 것인지 아니면 계속 침묵할 것인지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김상희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은 탈당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요청을 하면 탈당을 하겠다. 이거는요.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이면 이미 요청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세우고 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직접 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는 거를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 조금 알면은. 그러면 김문수 후보도 사실상은 자진 결단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애써 무시하시는 거죠. 애써 무시하는 건 뭐냐면 별로 아직은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송국건 본부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네. 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상황이 절박할 거예요. 근데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지지층이 또 분열되는 걸 겪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결단을 빨리 내려주는 게 후보를 돕는 길이다. 이건 누구나 아는 일이다. 본인 빼고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사실은 알 겁니다. 근데 저도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을 더 붙이자면 네. 이른바 보수지라고 하는 조중동 네. 사설만 좀 읽어보셔도 네.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곡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도 저는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아까 이제 지지율 나오는 거 보면 네.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과연 그 지지가 정말 이재명 후보를 다 지지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결국 이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국민들이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자진 출당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국민의힘은 이 대선에 대해서 승리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그 다음에 있을 지선이나 총선에서 표를 잃을까 봐 그럼 이번 대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계엄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서는 결국 대선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한테 절대 하지 않을 단일화 같은 거 이야기하시면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진 탈당에 힘을 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 대통령이 먼저 희생적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조원진 대표 역시 주변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설득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려드리죠. 윤석열 대통령 가장 가까운 접근의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좀 설득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의 하나의 변곡점이 저는 오늘 좀 일어나는 것이 맞다. 18일 날이 이제 첫 TV 토론이잖아요. 당이 요구를 먼저 해서 밀려나듯이 하면 이게 공멸합니다. 대통령이 먼저 희생적인 결단을 하면서 이걸 이렇게 받아서 이제 단합이 되면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반명 빅텐트가 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조만간 대통령의 희생적 먼저 이렇게 선제 탈당. 네. 그러면 이게 또 다시 한번 대선판이 휘청거릴 수가 있거든요. 당이 먼저 출당을 요구해서 밀려나듯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요구가 나오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자진 탈당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장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인사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앞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뭐 김문수 후보에게 넘긴다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또 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국민의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전히 지금 내란 수개죄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탈당을 했을 때 혹시라도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당이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탈당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